대표님, 그럼 이제 책의 한 챕터 중에서 그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이 네. 챕터는 좀 어떤 내용인지, 어떤 기준으로 부자 엄마와 가난한 엄마를 저희가 좀 이해하면 좋을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음, 저는 부자 엄마와 가난한 엄마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음, 말씀드렸던 자존감의 유전, 생각의 유전. 음,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던 시절에 부모에게 제대로 된 또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어떤 경제적인 교육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쓸데없는 교육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낭비하고 대학이란 곳에 가죠. 음,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내가 뭘 해 먹고 살아야 되지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지, 내가 어떤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심어진 세뇌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부자 엄마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나에게 가난한 생각이 있다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어, 맞아. 내가 가난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제가 PCM에 많은 이제 PD님들 들어오고 알스간 대표님의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들어있던 말 그대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생각의 해독이에요. PCM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이 가난한 생각이라는 거를 엄청 직격타를 날리니까 그게 너무 괴롭고 싫은 거예요. 내가 이 어, 나이에 왜 아니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애한테 내가 저런 얘기를 들어야 돼. 솔직히 나 그런 생각 나 처음에 했거든요. 내가 PCN 들어왔을 때. 아니, 나 지금 현금도 8억이나 있고, 나 괜찮은데 내가 왜 저런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어디가 가난해? 근데 가난한 거야. 내 음, 통장에 8억이 있는 게 가난한 거야. 80억이 어, 있을 수 있고, 800억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놓쳐서 그 꼴랑 8억을 가지고, "헉, 나 이만큼 모았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맞아. 이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음, 그래서, 음, 가난한 엄마와 부자 엄마의 첫 번째 차이는 주제 파악이에요. 제가 좀 아주 부드러운 간단해. 말로 메타인지라고 바꿔서 이해해도 될까요? 좋아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음,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놓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객관성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동의해요. 근데 그 객관성을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부자들의 기준으로 나를 보자. 부자들의 어,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어, 갖고 있는 건 내가 그 사람들이 아는 거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은 하는 거를 난 안 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난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굳이 안 하는 걸 난 했어. 맞아. 이게 주제 파악이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 지금까지 내가 음, 잘해온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그 8억이란 돈을 저는 정말 한 장 한 장 모았고, 그렇다면 내가 잘했던 것도 있어. 근데 저는 제가 잘했던 것보다는 내가 뭘 놓쳤을까를 이제 알승환 대표님 통해서 많이 배웠죠. 내가 뭘 음, 놓쳤을까. 근데 첫 번째는 생각이에요. 음, 무슨 생각이냐면 저는 굉장히 작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동네 학원장으로 나 괜찮아. 월 1,500번이니까 나 괜찮아.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면은 괜찮아. 그냥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를 가지고 나를 다독다독이고 있었던 거야. 다독다독이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옛날에 너무 밑바닥이었어. 그러니까 음,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 내가 오지게 힘들었거든. 근데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려면 내가 그동안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이제 음, 싫은 거야. 중산층의 정신병이 오는 거지. 음. 그냥 근데 사실 그것도 이 정도. 있어. 응, 대표님 주변에 사실 대표님이 제일 돈을 잘 벌었잖아요. 맞아. 내 그것도 주변에 문제야. 예전에는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애도 약간 있었는데 내가 너무 쑥쑥쑥 성장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내가 걔들을 다 물리친 거야. 그리고 맞아. 내가 제일 잘 벌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 되어 있다 보니 그러니까 사실 그것 다른 평가는 둘째치고 돈으로 하는 평가가 제일 정확하잖아요. 음, 돈으로 평가했을 때 내가 가장 잘 버는 사람이 되어 있다 보니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때쯤은 한 번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음.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는 삶의 멘토가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하냐를 전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전 음, 멘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책 속의 인물들이 음, 그때그때 나한테 멘토였죠.
근데 멘토라는 건 정말 내가 끝점까지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가 멘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멘토는 큰 사람이어야지 작은 사람이 멘토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책에서 접했던 사람들은 자신만의 분야에서의 끝점이지만 내 분야와의 접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책에서 이것저것 배워서 그래도 그나마 내 인생에 조금씩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그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는 게, 저는 제가 사업가가 되거나 무슨 어떤 법인회사의 대표가 되거나 전 이런 상상도 못 해봤어요. 아, 그냥 학원장. 오로지 학원장. 동네 학원장. 응, 동네 학원장. 얘기를 사실 제가 그러니까 제 책에도 쓰긴 했는데 하영 대표님이랑 굉장히 똑같은 시스템으로 그렇게 동네 학원에서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던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하영 대표님 시스템이 같잖아요. 맞아요. 하영 대표님 해당 부분 제가 배워와서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되게 똑같아. 근데 그 사람은 뭔가 하나를 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프로그램을 지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음, 개발을 하고 그거를 했는데 한마디로 거기서 잘 안 됐어. 음. 그걸로 망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를 확장을 하셨더라고. 사업으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하고 인연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기회들이 마련되어서 맞아요. 결국은 사업으로 그분을 확장을 해나가셨거든요. 음. 근데 정말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의 크기 차이와 마음의 크기 차이가 삶을 굉장히 어, 다르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은 되게 커. 내가 이제 엄청 돈을 많이 벌고 난 이런 사업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해. 근데 마음이 진짜 쫌팽이야. 간장종지만 해. 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큰 사업을 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을 담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생각은 큰데 마음이 간장종지면은 사람을 못 담아. 근데 이거 사람 되게, 담아야 돈을 벌거든. 이거 되게 와닿는다. 왜냐면 저는 사람을 담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 담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것 때문에 저는 되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다단계까지 가게 됐는데 이게 대표님 말씀하신 거 되게 와닿네요. 이게 내가 너그러워야 돼. 맞아요. 사람들을 잘 포용할 수 있어야 돼. 맞아요. 그리고 내가 배우려는 생각도 있어야 되고, 나의 멘토의 삶을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그래요. 알스강 대표님 이제 컨텐츠 먹튀에 간 그 유산화의 신광대, 콜드콜 신광대, 그리고 이제 그 W본부, 인셀덤 W본부의 그 정대지 대리점장, 걔네들을 보면은 어, 딱 그래요. 일단 과거에도 성공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그 그치. 신광대는 다단계만 쭉 한 8년 한 것 같고, 그리고 정대지도 다단계만 했어요. 얘네들의 그렇지. 과거의 어떤 하이라이트도 없고 그냥 없어. 그냥 다단계만 했어. 맞아. 근데 알스강이라는 사람은 다단계만 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단계를 명분으로 멘토를 따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군가는 니네 셋 다 다단계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완전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결과 레벨이 다른 다단계죠. 감히 어떻게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의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은 뻔한 그 예를 들어 신광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콜드콜을 막 우려 먹어서 막 이제는 집도 안 나오는 상태까지 그거를 쥐어 짜고 짜고 제발 나한테 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고, 정대지 같은 경우는 콜드콜 어떻게 우리한테 어떻게 한번 대적하려고 했다가 이제 후드를 맞고서는 이제 콜드콜 다 내리고서 이제는 한 이제 박살이 나셨죠, 아주. 이제 자기가 없는 거야. 그나마 어, 빈대붙어 있던 PCM 컨텐츠도 이제 내가 못 올리니까 이제 자기가 없는 거야, 걔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이런 엄마들이 도대체 애들한테 뭘 줄 거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는 그냥 나의 생각의 크기와 마음의 크기를 주는 건데, 이런 먹튀녀들이 도대체 자신의 자녀들에게 뭘 주겠냐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 잘 배워서 그거 싹 베껴가지고 나와? 이런 거 가르칠 거예요? 해가지고 니네 사장하는 거 잘 보고 훔쳐갖고 나와. 차리게.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은 가끔 내가 아닌 것을 믿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그런 것이 있어서 없는 내 자존감을 만들어내거나 없는 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신광대는 약간 그쪽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거를
믿어버릴 수 있고 나는 그렇게 그게 내 거인 척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자녀는 같은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여자들은 아이스강이라는 어쨌든 귀인을 만나서 배웠잖아요. 근데 내 아이는 그런 귀인을 만나는 알고리즘이 똑같이 적용이 안 되면 내가 물려주는 것에서밖에 답이 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엄마들이 부자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생각을 조금 더 크게 하고 마음을 크게 먹고 그리고 더러운 짓 하지 말자고. 깨끗하게 맞아. 살자고. 응, 사람이 이렇게 안팎을 뒤집어서 투명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그 정도로 투명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거든요. 평판을 맞아요. 관리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이스강이 내 얘기 하는지 안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근처에 배회할 필요 없이 그냥 내 거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살면 돼요. 맞아요. 항상 주는 사람이 뱃속이 편하고요. 주는 사람이 발을 뻗고 자지 훔쳐간 사람들은요. 발을 뻗고 못 자요. 언제 그래서 줄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내 아이한테 뭘 줄 수 있을까? 음, 음. 음, 그래서 맞아. 결국엔 또 이거예요. 자존감, 생각의 크기, 마음의 크기, 정체성. 그러니까 결국 본질이에요. 음, 본질. PCM에서 코어라고도 표현하죠. 네, 그게 맞아요. 1단계가 없으면 사실은 2단계, 3단계로 우리가 확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 본질을 제대로 채우는 게 가장 우선이라 생각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